옛사람들은 먼 길을 떠날 때 집신과 미투리, 이렇게 두 개의 신발을 챙겼습니다. 미투리는 삼으로 만들어서 결이 촘촘하고 고급스러운 신발인데요. 두 개의 신발을 신고 가다가 좋은 길이 나오면 집신을 신고 불편한 길이 나오면 미투리를 신었다고 합니다. 신발이 닿는 걸 생각하면 좋은 길에서 미투리를 신어야 하지만 촘촘한 미투리를 신었다가 땅에 사는 벌레들을 밟을까 걱정해서였다는 거죠. 작은 벌레의 생명까지 걱정한 선조들의 마음이 참 아름답죠. (11월 21일) 목요일에 일어나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휘트니 휴스턴이었습니다. I have nothing 전해드렸어요. 오늘 첫 곡으로 들어봤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을 보면은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배려심들이 생활 곳곳에 묻어나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게 작은 생명을 살리기 위함일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나를 살리는 일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 지렁이가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듯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에서 우리도 분명 그들의 도움을 받을 테니까 말이죠. 저는 문희정 아나운서에게 참 많이 배우거든요. 한 번은 차를 마시다가 벌레가 보여서 잡으려고 그랬더니 잡지 말라고, 왜 잡으려고 하냐고, 괜히 살생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도 그렇고 문희정 아나운서도 그렇고 불자라서 무슨 말인지 둘 사이에는 알지만 아무튼 이렇게 꼭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를 살리게 하는 힘, 이것은 바로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어나 이 시간은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연과 신청곡도 받고 있어요. 듣고 싶은 노래 또 방송 함께 하시면서 제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가운데 이것만큼 삶의 애환이 담긴 물품이 있을까 싶어요. 저는 처음 이것을 받았을 때 꼭 어른이 된 것처럼 좋아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요. 1968년 11월 21일 역사 속 오늘은 주민등록증이 처음으로 발급된 날입니다. 만나보시죠. 1968년 역사 속 오늘 한 신문의 사회면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1일 아침부터 전국적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 시작했다. 만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주민등록을 마친 1574만 명에게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에는 평생 동안 간직할 일련 번호가 적혀진다. 당시 주민등록증 앞면에는 사진과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본적, 호주 성명, 병역 및 특기번호가 들어갔고 뒷면에는 주소와 직업, 지장이 들어갔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신분증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됐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16세 이상의 남자가 차던 길쭉한 호패가 지금의 주민등록증이나 마찬가지죠. 근대적인 의미의 주민등록증 역사는 1950년 6.25 전쟁 무렵으로 올라갑니다. 당시 경찰서에서 시도민증을 발급했죠. 여기에는 출생지나 주소는 물론이고 신장과 체중, 혈액형까지 적게 돼 있어 개인 신상명세서 같았습니다. 1962년 주민등록법이 만들어지고 1968년 주민등록증이 처음으로 생깁니다. 지금의 주민등록증과는 많이 달랐는데 우선 가로가 아닌 세로 형태였고 번호는 12자리였습니다. 1975년 3차 개정 때는 주민번호가 13자리로 바뀌었고요. 발급 대상자 연령도 18세에서 17세로 낮춰졌죠. 지금과 같은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이 탄생한 건 1999년입니다. 주민등록증의 진화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함께 하신 곡은 야노스 슈타커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프렐류드 전해드렸어요. 국민TV 라디오 목요일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윙즈님께서 출첵합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도 청취자가 있네요. 외국 청취자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하셨어요. 윙즈님의 이 닉네임을 다른 방송에서 댓글로 많이 봤었는데 기억이 나네요.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에도 종종 글 올려주신 거 본 적이 있고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윙즈님. 맞아요. 외국의 우리 조합원분들께서도 이 시간에 많이들 방송 들으시더라고요. 아마 제 생각인데 외국은 밤이나 아주 자정이 지난 이른 새벽이 아닐까 싶어요. 아무튼 이렇게 외국에서도 들어주시니 감사하죠. 우리 국민TV 청취자들의 응원에 늘 힘이 납니다. 윙즈님 자주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목동 토박이님께서 출첵합니다. 늦게까지 방송하시던데 컨디션 괜찮으신지요 하시면서 어제 사연 주셨는데 그러시면서 참 많은 은혜들을 누리고 살면서도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아서 가슴이 아릿한 게 감사할 일들을 돌아보게 되는 아침입니다. 아마 어제 첫 곡으로 띄워드렸던 어메이징 그레이스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또 나셨나 봐요. 저는 오늘 출근하면서 또 느꼈잖아요.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아나운서로 방송할 수 있고 일어나 가족들이 있다는 게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다 라고 말했죠.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동 터박이님. 그리고 뉴스피드 진행을 했었는데 진행하면서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랬어요. 좋은 경험이었고 좋은 기회였죠. 제 연차에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해 볼 수 있다는 게 다른 방송국이었다면 아마 불가능했을 거예요.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팟빵 게시판 그리고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프랑스어로 천진하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청년 캉디드가 있었습니다. 노예 선원으로 전락한 스승 판글로스를 우여곡절 끝에 만나는데요. 그는 가정교사 판글로스에게서 만물은 모두 최선의 형태로 존재하며 만사는 최선으로 이루어진다는 철학을 배웠습니다. 캉디드는 가르침을 철석같이 믿었다고 하네요. 사촌 여동생 뻘인 성주의 딸
퀴네공드와 키스를 한 죄로 쫓겨날 때까지는 말이죠. 이후 캉디드는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프랑스, 이탈리아 등지를 떠돌면서 참혹하고 비참한 인간사를 낱낱이 경험하고 회의를 느끼는데요. 전쟁통에 아름다운 외모와 순결을 잃은 퀴네공드를 찾아낸 캉디드는 그녀와 결혼을 해서 농사를 지으며 삶을 개척합니다. 방금 전해드린 내용은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의 철학소설 캉디드 혹은 낙관주의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소설은 당시 정치 지도자, 성직자들의 무능력과 부패상, 라이프니츠의 낙관주의적 철학의 허구성 등을 재치 있는 필치로 그려낸 걸작이죠. 역사 속 오늘의 주인공, 철학자 볼테르 만나볼까요? 1694년 11월 21일 역사 속 오늘 프랑스 파리에서 법원 공증인의 아들로 태어난 볼테르는 자유분방한 성격과 신랄한 풍자로 문제를 일으켜 제재를 종종 받곤 했습니다. 예수회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공부를 한 뒤 자유주의 사상가들과 교류하던 그는 23살 때 정치 실권자를 조롱하는 풍자시를 썼다가 바스티유 감옥에 갇혔죠. 11개월 후 출감한 그는 희곡인 오이디푸스 등을 발표해 명성을 쌓았고 볼테르란 필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무례함에 화가 난 귀족과 빚은 마찰로 다시 바스티유 감옥에 투옥된 볼테르는 영국망명을 조건으로 석방이 됐습니다. 영국에서 계몽주의 사상을 정립하고 프랑스로 돌아간 그는 앙시엥 레짐을 비판한 뒤 로렌 공국에 있는 애인 샤틀레 부인의 집으로 피신해 10여 년간 칩거를 하며 책을 썼죠. 51세 때 프랑스 왕실의 사료 편찬관에 임명이 됐지만 왕실과 관계가 다시 악화돼서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에게 몸을 맡겼습니다. 당대 최고의 대중스타였던 그가 머무는 동안 프로이센 궁정은 유럽 사교계 문화계의 중심이 됐는데요. 프로이센 국왕과도 갈등을 빚은 그는 스위스와 프랑스 국경에 있는 페르네 지방에 살면서 백과전서파와 철학자들과 연계하며 정치 종교적 기득권을 비판했습니다. 84세였던 1778년 대대적 환영을 받으며 파리로 귀국한 그는 석 달 만에 숨을 거둡니다. 11년 후 시작된 프랑스 혁명이 성공한 뒤 주체 세력들은 혁명 정신의 불씨를 피운 볼테르에 대한 존경심의 표시로 그의 묘를 팡테옹으로 옮겼습니다. Spend all your time waiting for that second chance for a break. 사라 맥락클란이었습니다. 엔젤 전해드렸어요. 지연 아빠님께서 아침 일찍 고생 많으십니다.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라는 글 남겨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지연이란 이름이 참 예쁘네요. 이름처럼 예쁜 아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아무튼 지연 아빠님도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퓨어님께서 유리 멘탈이라서 겁나고 두려워하고 그럽니다. 내 자신을 믿고 파이팅 하셨고,
그 밑에 바보님께서 쿠쿠스타스 멘탈보다는 강하신 겁니다.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참 이럴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저도 별별 특강 녹음 때문에 손병희 선생님의 방송을 문희정 아나운서가 대신 잡아준 적이 있었거든요. 방송이 끝나자마자 문 선배가 배가 너무 고프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선배, 저는 늘 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배고픔을 참고 잊고 산 것 같은데 3달 가까이 돼가고 있다고 그런 말을 했더니 난감해하면서 아무 말 못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 퓨어님의 유리 멘탈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청자가 되고파님께서 음악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정승조 아나운서의 목소리 좋네요. 좋은 말씀 잘 듣고 있어요 하셨어요. 일단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요. 근데 음악 잘 몰라요. 애청자가 되고파님처럼 처음부터 음악을 잘 몰랐고 그냥 틈날 때마다 듣고 좋으면 메모지에 적어두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 두 개씩 들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좀 달라진 게 음악 들으면서 항상 일어나 방송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시간에 잘 어울릴 것 같은, 또 함께 들으면 좋을 것 같은 노래나 음악에 촉을 세우게 된 것 같아요. 직업병이 아닌가 싶은데 때로는 그냥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음악만 감상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목요일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파페라 가수 휴의 노래 띄워드릴게요. 드림. 함께 하신 노래는 파페라 가수 휴였습니다. 드림 전해드렸어요.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목요일에 듣고 계십니다.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1964년 11월 21일 어제의 오늘은 미국 뉴욕의 스테이튼 아일랜드와 브루클린을 잇는 베라자노 대교가 개통이 된 날입니다. 이 다리는 길이만 무려 1298m, 23만 킬로미터의 철선을 꼬아 만든 거대한 케이블이 다리 상판을 끌어올리는 모양의 현수교인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현재 뉴욕의 모습을 완성하는 마지막 거대 건축물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베라자노 대교의 개통식은 세간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개통식에는 수많은 일파가 몰렸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죠. 태양이 빛나고 하늘은 구름 한 점이 없이 맑았다. 밴드 연주의 축포가 메아리쳤고 인근 항구에서는 깃발이 나부꼈다. 수천 대의 오토바이로 베라자노 대교는 더없이 행복한 교통 혼잡을 빚었다. 이날 베라자노 대교를 처음으로 건너는 영광은 22살의 청년 조지 스카펠리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는 첫 번째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일주일 전부터 베라자노 대교의 스테이튼 아일랜드 쪽 게이트에서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결국 그는 파란색 캐딜락을 몰고 다리를 건너서 50센트의 통행료를 낸 첫 번째 사람이 되죠. 베라자노 대교를 디자인한 것은 엔지니어였던 오스마 아만입니다. 그는 조지 워싱턴 다리에서부터 배 이온 다리에 이르기까지 뉴욕의 주요 대교를 디자인했고 베라자노는 그의 마지막 작품이었죠.
우여곡절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다리를 짓는다는 구상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름 논란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이탈리아 역사학회는 유럽인으로서 뉴욕항과 허드슨강을 처음 탐사한 것으로 알려진 이탈리아의 탐험가 조반니 베라차노의 이름을 붙이자고 제안을 했지만 이를 바꾸려는 시도가 잇따랐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된 뒤에는 케네디 대교로 바꾸자는 그런 제안도 있었다고 하네요. 바보님께서 청하신 곡이었습니다. 근데 이 음악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바보님. 경음악 중에 첫 발자국 있으면 덤으로요 하셨는데 이 곡이 맞았으면 좋겠네요. 록향님께서 출첵합니다. 감미로운 음악으로 하루를 엽니다. 날마다 도시락 싸느라 깊은 새벽에 일어나지만 국민TV 시작을 같이 하는 뿌듯함도 있습니다. 옆지기가 도시락으로 아낀 외식비로 난로를 들여주겠다네요. 올해는 많이 따뜻하면서도 난방비는 쏙 줄이겠어요. 난방비 아껴서 증주할까 합니다. 즐거운 하루가 될 것 같아요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매번 이렇게 느끼는 거지만 우리 국민TV 가족들은 정말 국민TV에 대한 마음 그리고 그 열정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마음을 써주시고 아껴주시는데 방송을 하는 저로서는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요. 힘도 나고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 4월에 TV 개국하고 나서도 변치 않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독일 학생님께서 어제 주신 건데 하바네라인데 자꾸 하비네리로 읽으신다고 방송 사고예요. 정 아나운서님 하셨는데 제가요 렌즈 바꿀 때가 됐는데 아직 못 바꿨거든요. 게다가 날이 건조하기도 하고 아무튼 잘못 읽었네요. 조만간 렌즈 바꾸고 맑은 눈으로 방송에 임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인천 페더러님께서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다시 잠들기 전에 씻으려고 일어났어요 하셨어요. 밤샘 근무 일 하셨나 봐요. 페더러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너무 졸립고 피곤하면 만사가 귀찮아져서 씻는 것조차 있고 좋을 때가 있죠. 저도 국민TV에서 일하면서 몇 번 그런 적이 있는데 정말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은 게 그럴 땐 그냥 생각 멈추고 가만히 있는 게 최고더라고요. 매번 그러는 건 아니니까 가끔씩 이러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아무튼 페더러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컨디션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사연과 신청곡은 팟빵 게시판 그리고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브래드의 if 들어보시고요. 이어서 리얼그룹이 부릅니다. 스몰 토크. 노래 두 곡 이어드렸어요. 리얼그룹의 스몰토크 들으셨고요. 앞서 함께 감상해본 노래는 브래드의 if였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원 서연맘님께서 저 요즘 어디든 걸어다니는 투벅이가 됐어요. 저한테 이로운 일 맞죠? 하셨는데 지금은 이 걷기와 인연이 닿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요? 예원 서연맘님께 어떤 도움을 주려고 말이죠. 저는 불자여서 만약 제가 예원 서연맘님처럼 뚜벅이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지금 부처님께서 어떤 깨우침을 주시려고 걷게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러면 좀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문득 예원새엄맘님은 어떤 종교를 믿고 계신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구이님께서 전날 밤에 문아나운서 못 뵙는 다음 날은 정아나님을 뵐 수 있게 되네요. 아무래도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날 수 있으니까 말이죠. 물론 마지막 방송과 첫 방송만 담당하는 분들이 아니니 사실 매일 뵙기는 합니다. 새벽에 듣는 노래 느낌 참 좋네요. 대구도 무척 춥습니다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구이님. 문희정 아나운서에게 구이님 아시냐고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구이님도 방송 들으시면서 이 아나운서는 어떤 사람이겠다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구이님 사연 보면서 어떤 분일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해보게 되는데요. 첫 느낌은 정말 좋고요. 일어나에서도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달고조님께서 출첵합니다. 많이 추운 날이네요. 건강관리 잘하세요 하셨는데 예, 오달고조님도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그리고 나대로라는 닉네임과 동일일인 거 다시 듣기 게시판에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알고 있었습니다. 오달고조님 애청 감사합니다. 버지니아 울프님께서도 다시 듣기 게시판에 사연을 올려주셨네요. 이런 알짜배기 방송을 잠 때문에 놓쳐버리다니 팟빵을 다시 듣게 한다고 해도 음악이 아쉽지만 그래도 최고의 방송입니다. 하얀 눈같이 깨끗한 방송 감사합니다 하셨거든요. 많이 부족한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닉네임이 참 멋진 것 같아요. 버지니아 울프님. 앞으로도 애청 부탁드리고요. 일어나 그리고 국민TV 많이 사랑해 주세요. 목요일에 함께했던 일어나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마지막 곡은 나얼의 노래 준비했어요. 바람기억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고요. 내일 새벽 5시에 먼저 와서 기다립니다.